네. 그러면 전영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고 예. 예, 저는 우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께서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나왔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하시면서 이 당위성을 흔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와도 못 믿고 국정원의 국가 보고도 못 믿고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못 믿고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믿을 생각이 없는 정도 아닙니까? 현실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국정원 증언은 못 믿겠다, 국정원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방용철 부회장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방용철 부회장의 거짓말 가능성은 왜 배제 안 합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쌍방울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거짓말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황인데 왜 그 사람 말을 믿고 국정원자를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과거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기관을 못 믿고 음해하고 뭐 이상한 낭설 퍼뜨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꼴을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한테 그 정도 당했으면 이제는 정치검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까지 하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접어두시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이재명 범죄자다라고 소리치다가 윤석열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무리하면 그만큼 많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 국정조사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그 당위성을 흔들려고 하는 행태는 좀 접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럼 윤상현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좀 네.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방용철 증인이 의증했다. 이것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국정원 보고 그 당시 김국헌 증인의 증언 또 봉지욱 기자 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전부 삼자발 증언이고요. 사실 우리 방용철 증인은 2019년 7월 24일 오후에 직접 이호남을 만나서 김성태 회장한테 오카다 호텔에서 인도까지 해줬다고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한 연루 의혹 때문에 또 형의 이 집행도 당했던 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진술은 일관되게 검찰, 재판 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실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국정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정말로 신뢰를 안 합니다. 제가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국정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 새로 된 그 위원장이 아버지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내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옷 입는 거, 안경 쓰는 거, 심지어 목소리까지 흉내내는데 목소리의 80%가 김일성 목소리가 똑같다고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정부에 가서 그 보고를 한 기억이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몇 년이 지나면 국정원이 이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하여튼 간에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는 국정원, 잠깐까지 그런 국정원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어떤 뭐 그 당시에 뭐 중국에 있었다 이런 보고를 믿을 거는 안 된다. 직접 당사자가 경험한 거를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잠깐 조용.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장님 진행이 지난번에 박상용 검사의 소명기에 안 준다든지 이상희 위원의 또 어떤 발언 못하게 한 거, 또 오늘의 어떤 소위 말해서 방용철 증인이 완전 의증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예, 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국정조사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좀 다급하셨나 봐요. 갑자기 이 방영철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까 국정조사 쭉 보면 국민의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누구 하나를 잡아요. 지원군을 하나 잡는데 그게 하나가 누구냐면 박상용이죠. 그래서 박상용 대변인 삼아서 여러분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국정조사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니까 방영철의 위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바짓가랑이 하나 잡고 방영철의 말이 다 진실이다. 방영철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방영철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지 않겠어요? 방영철이 누굽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추징될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 죄는 뭐냐? 바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것을 방영철을 봐준 것이 누구예요? 검찰 아닙니까? 공범인 이화영에 대해서는 7년 8개월 선고가 나왔고 방영철과 관련돼서 외환거래법, 국가보안법, 어마어마한 법에 대해서는 뭐가 나왔어요?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검찰의 의도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방영철을 봐줌으로 인해서 누구를 목적으로 하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방영철은 자기의 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1592억 원에 대한 배임죄에 대한 부분과 수백억 원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은 거냐? 검찰의 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직도 그 의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도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방영철의 입만 잡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영철 입만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입을 잡은 걸 가지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거고 국정조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방영철과 관련된 말이 당사자들의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혼하는 본 사람도 없고 이혼함과 관련된 국정원의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방영철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방영철의 위증이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방영철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방영철을 잡아서 거짓 진술을 만들어낸 거고 그 혜택을 방영철에게 뭐를 줬냐? 집행유예를 줬고 그들의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시그널을 줘서 방영철의 입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만든 것이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다, 실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은 방영철 바짓가랑이 그만 잡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